지금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, 끝까지 한번 보시고, 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40대가 넘었는데, 가장 잘한 거,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가장 잘한 거는 바로 내 집을 샀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, 바로 이겁니다. 제가 지금 부동산을 좀 관심을 가진 지 좀 10년이 넘었고, 처음에 영상 올린 거 30대의 부동산 뭐 투자하는 방법 왜 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, 지금 아기도 낳고 40대가 넘었는데 가장 잘한 거는 바로 집을 산 거. 집을 산 거예요. 결론적으로 이제 좀 좋게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, 저는 집을 사는 걸 좀 추천드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그 집을 부동산을 왜 관심을 가졌고,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, 부동산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뭐 에피소드나 그런 것들은 시작했던 계기, 그런 것들은 영상 한번 초반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지금 뭐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이제 집을 사라고 되게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뭐 최근에,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. 그래서 그런 지금 집을 산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뭐 축하하고 이렇게 잘했다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,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제가 왜 지금 40대잖아요. 40대인데 왜 그 친구한테 부동산을 추천하면 안 되거든요. 집을 사라. 괜히 사라고 했다가 집값 떨어지고 이러면 그냥 원수 시간이 되는데, 제가 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면, 제가 부동산에 처음 관심이 있었을 때, 뭐 30대나 이럴 때 좀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얘기는 했지만 강력하게 말을 못했던 이유는, 얘 사회 초년생이고 수입이 그렇게 막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. 그래서 좀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. 근데 최근에는 얘네들이 친구들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있고 뭐 그만두지 못할 거예요. 왜냐면 가정이 있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. 그 정해진 금액이 이 정도면 이 정도 집 사라. 그러니까 결국 대출을 받아서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지금 대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여론이 좀 그런 게 있어요. 근데 지금 40대가 넘어갔고 아이가 있고 이런 가정들은 남들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 동네에 살면은 뭐 좋겠다, 애기 키우기 좋겠다 하는 지역은 다 생각보다 비싸요. 그 비싼 데를 언제 돈을 모아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. 원래 집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. 옛날부터 그랬어요. 뭐 엄청 유명한 프리랜서 연예인들, 아니면 집안에 돈이 많으신 분들, 그런 사람들 다 현금으로 그냥 전액 사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?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다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대출을 너무 나쁘다,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되면 집값이 올라간다, 그런 거는 근데 욕망이 있으니까, 내가 좋은 데 살고 싶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, 그게 좀 나쁘게 좀 비춰지는 현상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. 제 입장에서.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내가 돈을 뭐 100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6억까지밖에 주택 구입할 때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.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6억을 받아서 집을 사라는 말이다. 6억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6억만 받고 집을 사야겠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.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. 집값은 결국 우상향이다,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집이라는 게 돈보다도 돈도 당연히 중요한데, 이 집을 사서 좋은 점은 상당히 많아요. 우선은 뭐 가장 주변에 최근에 집 산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심리적 안정. 왜냐면 아이가 있고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사를 가거나 가기가 좀 애매해요. 왜냐면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중간에 또 가려면 어린이집 또 다른 데 알아보고, 요즘엔 그 대기도 많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뭐 정권 바뀌고 대책 나올 때마다 전세가 오르고 이런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.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해방됐다고 하더라고요. 결국은 내가 산 집이 뭐 엄청 떨어지거나 엄청 오르거나 그거에 대해서 별 연연하지 않아요. 그냥 지금 삶에 있어서 너무 좀 안정감이 있다,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저도 이제 30대부터 했지만 내가 뭐 집을 삼으로써 뭐 돈이 많이 올라갔자 이 집을 뭐 당장 팔아서, 뭐 당장 팔 수도 없고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
팔아서 뭐 움직이면은 그 돈이 내 돈이 될 수 있겠지만, 만약에 내가 집값이 뭐 2억이 올랐어요.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요. 그럼 그 돈을 보태서 가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돈이 솔직히 내 돈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뭐 꽂혀서 뭐 생활에 엄청 뭐 비싼 거 먹고 뭐 여행 많이 다니고 그러지는 않아요. 그러지는 않은데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안정감, 그런 게 가장 크죠. 왜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, 회사 생활에서 회사 뭐 일이 어렵거나 너무 그런 걸로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 관계, 어떤 고문관,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. 그리고 막 그 회사 생활을 인해서 그 사람과 때문에 막 어떤 뭐 심장이 아프다든지, 그런 스트레스, 그게 더 크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안정감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집이 생김으로써 내가 어떤 자산이라는 걸 개념을 좀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. 뭐 내 월급이 그대로인데 자산만 오르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이 자산이 주는 어떤 뒷배라고 해야 되나, 그런 게 있어요. 내가 살면서 뭐 보험을 많이 들잖아요. 보험을 많이 드는데 뭐 아플 때를 대비해서 드는 거,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내 살면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갑자기 목돈이, 큰 돈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. 있을 수 있어요.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. 그때 이젠 아파트 어떤 내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돈을 계속 빌려라, 이자 내면서 빌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뒷배가 있다는 거예요. 나한테 뒷배가 있다는 거는 살면서 엄청 큰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집을 사라는 걸 추천을 드리고 친구들한테도 하고 있어요. 근데 가장 큰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친구들이 다 생각이 있고, 그 생각이 있다는 거는 돈을 벌고 있고, 안정적으로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. 근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갑자기 막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러면 좀 안타깝긴 하죠. 근데 그거는 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또 고정 수입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계획이 있고 이런 어떤 안정적이 있다 그러면 좀 부동산, 집을 사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추천을 드립니다. 비싼 집, 좋은 집은 다 그런 만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중요한 거는 내 안정적인 수입에서 무리가 가면 더 큰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습니다. 더 뭐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심리적 안정감이 아예 없고 더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해요. 진짜 그 유튜브 보면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,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다 본인 책임인데 대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고 좀 무서워하시지 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집을 좀 살려고 한다,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따져야 봐야 될 거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서 본인의 선택입니다. 그런 걸 한번 해보셔서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